우리가 숨을 쉬는 방법에는 코호흡과 입호흡이 있는데요. 보통 어디로 숨을 쉬시나요? 코호흡은 입호흡은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치과 대통령, 치통령 홍성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무의식 중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기 위해 꼭 해야 하는 것, 바로 호흡입니다.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숨을 쉬는 건데요. 호흡을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죠. 코로 숨을 쉬는 방법, 비호흡이라고도 하고, 입으로 숨을 쉬는 방법, 구호흡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비호흡과 구호흡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숨을 쉬는 것이 정상일까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코로 숨을 쉬는 것이 정상적인 호흡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코는 냄새를 맡는 감각기관이기도 하지만 숨을 쉬는 통로가 되는 호흡기관이죠. 코는 점액이 점막을 덮고 있으면서 섬모 운동을 통해서 공기를 정화시키는 필터 기능을 하고요. 온도 조절 기능이 있어서 공기를 따뜻하게 데워서 기도로 넘어가게 합니다. 또 한 가지, 공기의 습도 조절 기능이 있어서 건조한 공기도 코를 지나면서 적절한 습도로 조절이 되어서 기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숨을 쉬어보세요. 호흡은 이렇게 다양한 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입으로 호흡을 하게 되면 이런 조절 기능들을 거치지 못하고 바로 기도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다양한 부작용을 겪게 되는데요. 먼저 먼지나 세균을 걸러주지 못하고 비강에 분비물이 많아지면서 미생물 성장에 유리한 조건이 되어서 감기에 잘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구호흡이 지속되면 구강과 기도 점막을 마르게 하고 찬 공기가 바로 유입되면서 기관지가 좁아지면서 자주 목이 아프거나 기침을 많이 하게 되고요. 우리가 구호흡을 하게 되면 혀가 밑으로 그리고 뒤로 처지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는 자연스럽게 기도도 좁아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구호흡을 하면서 잠을 자게 되면 좁아진 기도 때문에 코골이 또 수면 무호흡증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호흡의 저항이 증가하게 되어 뇌가 자주 깨어나게 되고 숙면을 못 취해서 낮에 졸린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얼굴에는 항상 피곤함이 가득하고요. 성장기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구호흡은 이보다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얼굴형과 자세까지 안 좋은 방향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구호흡을 하려면 입을 통해서 기도까지의 길을 열어야 하기 때문에 혀를 밑으로 내리고 입을 벌린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는 입천장이 혀의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위턱은 좁아지면서 길어지는 형태로 자라게 됩니다. 위턱이 좁으니까 치아가 배열될 공간도 줄어들면서 치아가 삐뚤삐뚤하고 앞니가 돌출되는 현상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밑으로 내려간 혀로 인해서 좁아진 기도를 넓히기 위해 흔히 거북목이라고 표현하는 자세로 자연스럽게 얼굴을 내밀고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지내게 되는 거죠. 이 거북목의 자세는 아래턱을 아래쪽으로 그리고 뒤로 이렇게 위치하게 하고 치아의 교합도 거기에 맞춰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얼굴이 길어지고 무턱이 되는 방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성장기에 이런 어린이의 특징적인 얼굴의 형태를 아데노이드형 얼굴이라고 하는데요. 폭이 좁고 긴 얼굴, 코로 숨을 안 쉬니까 좁은 콧대와 작은 코, 짧은 윗입술, 그리고 거미 스마일이라고 해서 붉게 드러난 잇몸, 그리고 뻗어진 앞니, 무턱, 위턱이 좁으니까 아래턱의 위턱보다 커지면서 안면 비대칭이 올 수 있고요. 처진 하안검, 피곤한 눈,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다크서클을 달고 있고요. 거북목의 안 좋은 자세까지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구호흡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코에 문제가 있어서 입으로 숨을 쉬는 사람, 폐쇄성 구호흡이라고 하고요. 그냥 습관적으로 구호흡을 하는 사람, 습관성 구호흡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폐쇄성 구호흡의 경우에는 보통 비중격 망고, 비후성 비염 또는 무록 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또 축농증 등의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 또 알러지성 비염이 있는 경우를 들 수 있겠고요. 습관성 구호흡의 경우에는 주로 어린아이의 경우가 많아요. 감기 등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코가 막히고 한동안 입으로 숨을 쉰 후에 감기가 다 낫고 나서 코로 숨을 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입으로 숨을 쉬는 경우입니다. 입으로 숨을 쉬면 코로 숨을 쉬는 경우보다 그 경로도 짧고 저항이 적기 때문에 쉽게 구호흡이 습관화되기도 합니다. 입으로 숨을 쉬어보시면은 이 코로 숨을 쉬는 것보다 더 이제 빠르게 호흡이 되고 저항이 없으니까요. 어린아이들은 쉽게 적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원인들을 치료해서 구호흡이 아닌 비호흡으로 우리가 호흡을 해야 할 텐데요.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코가 막히는 경우에 비록 호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른 시기에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수술적 치료를 해주는 것이 얼굴 골격 형성에 좋다고 되어 있고요. 성인의 경우에도 비중격 망곡 등의 구조적인 문제나 염증성, 알러지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 적극적인 이비인후과 치료를 통해서 원인을 먼저 해결해야겠고요. 코에 문제가 없는 경우 습관적인 구호흡을
하시는 분들께는 가장 먼저 평상시에 혀의 올바른 위치를 훈련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N 발음을 한번 해보세요. N. 그럼 혀가 어디에 위치하죠? 자연스럽게 윗니 안쪽에 입천장에 혀가 닿게 되죠. 바로 그 위치가 우리가 평상시에 혀를 두어야 할 위치입니다. 코로 숨을 쉬는 분들은 대부분 모두 자연스럽게 입천장에 혀가 닿아 있어요. 그래야 입에서 기도로 넘어가는 통로가 폐쇄가 되고 코로 숨을 쉬게 되는 거거든요. 혀를 입천장에 자연스럽게 된 상태에서 입술은 다무시고 치아는 살짝 떠 있는 상태. 제가 지금 입을 다물고 있지만 치아는 지금 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 상태가 가장 건강한 혀의 위치이면서 턱의 위치인 거예요. 이렇게 올바른 혀의 위치를 연습하셔야 하고요. 혼자 힘으로 힘든 경우에는 부드러운 반창고나 또 수면 테이프 등을 이용해서 입술에 붙여줌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구호흡의 심각성을 모르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을 보시고 많은 정보를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린아이의 경우는 구호흡으로 인해 안 좋은 방향으로 얼굴형의 변화와 자세의 변화, 또 각종 구강 질환과 호흡기 질환 등을 초래하게 되고, 성인의 경우에도 지속적인 구호흡은 구강 질환을 비롯해 여러 가지 전신 질환으로 이어지는 기저 질환이 되기 때문에 꼭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치통령 홍석원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